이 이야기는 고려 신종 때의 기묘한 일에 관한 이야기다. 이 시기에 만적은 노비 신분을 해방하기 위해 난을 일으켰다. 만적은 무신정변 이후 모든 권력의 중심인 최충원의 산업이었으며 이때 일어난 난으로 온 나라의 민심이 흉흉하였다. 이 시기에 천문에 관한 일을 보던 사천간 벼슬에 있는 이인보라는 자가 있었다. 그는 백성들을 도우며 민심을 추스리려는 뜻으로 산천의 신에게 제사를 올리는 직책인 경주도 제고사의 임무를 받아 지금의 경상도 지방에 여러 산천을 다니며 제사를 지내고 다녔다. 사천감 이인보는 평소와 다름없이 어느 산천에서 제를 지내고 돌아가고 있었다. 해가 지는 듯하여 급히 서두르며 산을 내려갔다. 하지만 산에서 어둠이 찾아왔고 그는 근처에 있는 한 절을 찾았다. 그 절은 지금의 영주시에 있는 봉황산 아래의 부석사였다. 마침 해도 저물었기에 이인보는 부석사에서 하루 묵기로 하였다. 그는 절 안으로 들어서서 주변을 살폈다. 그때 이 절에 한 어린 중이 다가왔고 이인보가 말하였다. 내 사천감의 자리에 있는 이인보라 하네. 마을로 가는 중에 날이 저물어 하룻밤 신세 좀 질 수 있겠는가? 그 말을 들은 중은 대답하였다.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서 이리로 들어오십시오. 어린 중은 사천감 이인보를 공손히 맞이하였고 객사를 정결하게 치우고 그를 머무르게 하였다. 과연 한적하고 속세를 떠난 곳이구나. 이인보는 활짝 열어젖힌 창 너머로 밖을 내다보았다. 밖은 한적하기만 하였고 멀리 보이는 숲도 정막 속에 가라앉은 듯하였다. 흡사 깊은 산속에 우두커니 홀로 앉아있는 듯하였다. 두리번거리며 적적해 하다가 문득 눈이 둥그레졌다. 밝은 달빛에 비치는 밖의 석탑 뒤에서 절세 미인의 모습이 보였기 때문이었다. 더구나 그 여인은 이인보를 지그시 바라보는 것이었다. 허허, 절에 이런 미인이 있다니. 근처 어느 고을의 원이 보내온 기생이 아닐까? 그는 여인에 대하여 호기심이 생겼고 짧은 생각 끝에 한 고을을 관리하는 원이 보낸 기생일 것이라 생각하였다. 그렇게 생각하니 입가에 절로 웃음이 돌았고 그 원이 풍류를 아는 사람으로 여겨졌다. 그 여인은 몇 번 이쪽을 바라보더니 천천히 그의 방 쪽으로 걸어왔다. 그러고는 이인보가 있는 방 앞에 이르러 춤추듯 사뿐히 절을 하였다. 이인보는 점잖게 헛기침을 했다. 절을 하고 서 있는 여인을 바라보니 천한 기생 같지는 않았다. 어딘지 고상한 기품이 풍겼고 그런 듯한 자태는 선녀 같기도 하였다. 여인은 이인보의 말을 기다리지도 않고 마루로 올라와 방 안으로 들어와서 다소곳이 앉았다. 이인보는 가까이서 여인을 자세히 바라보았다. 희다못해 푸른 기운이 도는 얼굴이며 깎아놓은 듯 고요한 자태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닌 듯한 생각이 들었다. 이 여인의 아름다움은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가 아니라면 귀신일 것이야. 그는 속으로 생각하였다. 그러나 처음 대하는 절색이라 이인보는 그녀를 쫓아낼 수 없었다. 기이한 생각을 금할 수 없어 그는 여인을 방 안에 남겨둔 채 방을 나와 절을 두루 살피며 걷고 있었다. 아무 곳에도 괴이한 것은 없었고 목탁 소리만 은은하게 들리는 것이었다. 그때 이인보의 눈에 오래된 묘한 기운의 우물이 하나 보였다. 그는 우물 앞으로 가서 살펴보았다. 이 우물과 저 여인이 무슨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닐까? 순간 인기척이 느껴져 뒤를 보니 아까 보았던 어린 중이 다가와 말을 하였다. 대감, 주지 스님께서 차를 내어서 먼 길의 노고를 조금이라도 위로해 드리고자 하신다는 정갈입니다. 알았네. 내 잠시 후에 주지에게 가겠네. 이인보는 어린 중이 돌아간 뒤에 자리에서 일어나 그가 머물던 방으로 갔다. 묘한 기운의 여인이 문 앞에 뜰에 있었다. 저도 모시고 가겠습니다. 그는 놀라며 말하였다.
어디를 같이 간다는 말이냐? 어디든지 같이 가겠습니다. 그만 두거라. 여인은 한사코 따라가겠다고 하였으나 이인보는 끝내 뿌리치고 주지의 방으로 갔다. 이인보는 부석사 주지와 더불어 차를 마시고 이야기를 나누었고 밤이 깊어서야 홀로 객사로 돌아왔다. 그는 정돈된 이불에 누워 잠을 청하려 하였다. 그때 방문이 열리며 아까의 그 여인이 나타났다. 허허, 또 왔는가? 나에게 원하는 게 무엇이냐? 이인보는 아까와는 다른 제법 친밀한 음성으로 농삼아 물었다. 대감, 저를 의심하지 마옵소서. 소첩의 집은 여기서 멀지 않은 곳에 있습니다. 그럼 어째서 여기에 온 것이냐? 대감의 높으신 뜻을 사모하여서 왔을 따름입니다. 허허, 진정 그런 것이냐? 그 말에 기분이 좋아진 이인보는 미소를 띠며 여인을 바라보았다. 이 세상의 여인이 아님을 느꼈지만 절색에 이끌려 차마 거부할 수 없었다. 정 그렇다면 이리 가까이 오너라. 여인은 수줍은 듯 이인보의 옆으로 다가갔다. 이인보는 덥석 여인의 손목을 쥐었다. 여인은 뿌리치지 않았고 이인보는 여인의 가는 허리를 휘어 감았다. 이인보는 뜻하지 않게 절색을 대할 수 있어 희색이 만면하였고 부석사에서는 하루 묵고 떠날 예정이었으나 여인에게 끌려 사흘 동안 머물며 그 여인과 정을 통하였다. 그렇게 며칠을 보내고 정신을 차린 이인보가 말을 하였다. 이제 나는 떠나겠다. 남은 정이 연연하지만 더 머물 수도 없어 그만 떠나니 그리 알거라. 이인보는 여인과 작별을 하고 떠났다. 부석사를 떠나 부지런히 길을 재촉한 그는 이날 저녁 우정이라는 곳에서 하루를 묵게 되었다. 자리를 깔고 누우려는 순간 방문이 저절로 열리더니 부석사에서의 그 여인이 들어섰다. 이인보는 생각지도 못한 상황에 놀라 눈이 둥그레졌고 여인은 입가에 웃음을 띠기까지 하였다. 그대와 나는 오늘 아침 이미 헤어졌거늘 어찌 또 나타났는가? 나리와의 정이 깊어 다시 찾아왔습니다. 내 이미 처가 있는 몸이라 하지 않았느냐? 너와는 이루어질 수 없으니 그렇게 알거라. 이인보의 말을 들은 여인은 미묘한 웃음을 띠며 말했다. 저희 뱃속에 나리의 아이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또 하나를 더 드리고자 왔을 따름입니다. 허허, 똥이 지나치구나. 이인보는 여인이 하는 말이 기괴하고 사리에 맞지 않았으나 여색에 눈이 멀어 피식 웃을 따름이었다. 연연하게 헤어지기 싫어 뒤를 따라온 핑계라 여겼기 때문이었다. 여인은 서슴지 않고 이인보의 품으로 안겼고 그날도 역시 남녀의 정을 나누었다. 아침이 되어 눈을 뜨니 곁에는 그 여인이 있었다. 다시 길을 떠날 채비를 하고 여인에게 말했다. 자, 나는 갈 길이 바쁘니 이제 돌아가거라. 너는 집이 부석사 근처라고 하였는데 이렇게 멀리까지 오면 되겠는가? 나리의 말씀이 그러하시니 돌아가겠습니다. 저희는 또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인은 소름 끼치는 미소를 지으며 사라졌다. 이인보는 이날도 부지런히 우정을 떠나 저녁에는 홍주라는 곳에서 묵게 되었다. 먼 길로 인해 일찍이 잠자리에 들었다. 잠이 들려는 순간 어제와 같이 문이 저절로 열렸다. 그리고 그 여인이 방 안으로 들어왔다. 허허, 이 무슨 짓이냐? 사천감 이인보는 놀란 마음과 두려운 마음이 들었다. 매일 밤 나타나니 일일이 상대하다가는 장차 후환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두려워졌다. 지금이라도 확실하게 정을 끊는 게 상책이라고 여겨 노한 표정으로 말없이 여인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노한 목소리로 소리쳤다. 내 분명히 말하지 않았느냐? 너와는 이어질 인연이 아니라고 말이다. 다시 한번 내 앞에 나타난다면 그때는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여인은 한동안 멍하니 이인보를 바라보더니 녹이 가득한 표정으로 소리쳤다. 좋사옵니다. 소녀를 이렇게 차갑게 대하시니 이제 다시는 나타나지 않겠습니다. 말을 마치자 여인은 문을 박차고 밖으로 나갔다.
여인이 문을 나서자 갑자기 세찬 바람이 불었다. 그 강한 바람으로 문이 부서지고 천장이 흔들렸다. 이인보는 처음 보는 믿지 못할 광경에 두려워졌고 자리에서 엎드리고 바람이 지나가길 기다렸다. 바람이 가라앉은 뒤에 밖을 나가보니 이인보가 묵고 있는 곳에 살인문이 떨어져 나갔고 뜰에 서있던 나무 가지가 부러져 있었다. 그것은 마치 예리한 도끼로 자른 듯하였다. 그것이 귀신이었구나. 내가 여색의 눈이 멀어 하늘이 노한 듯하다. 저기 잘린 것이 나무가 아니라 내 목이었을 수도 있었구나. 이인보는 간담이 서늘해졌다. 그날 이후 세상의 즐거움이 현혹되지 않고 나라와 백성을 위해 전국을 다니며 산천의 신에게 제를 올렸다고 한다.